임신했을 때 버티고 버티다가 거의 출산 직전에 출산휴가를 쓰고 돌봄 선생님을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빌드지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내 아이가 듣게 되는 말들이나 상처나 이런 분위기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되고. 지난 10월 스브스 뉴스에서 정부가 저출생 예산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수요자들은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5살 아이를 육아 중인 엄마,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 부부, 비혼주의였지만 결혼을 한 후에 출산을 앞둔 부부, 각자 다른 상황에 놓인 부부들과 함께 저출생 예산 대책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난 후에 생각해보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때는 3개월 쓸 수 있었고요. 그 이어서 육아휴직이 1년이 쓸 수 있어서 3개월을 임신했을 때 버티고 버티다가 거의 출산 직전에 출산휴가를 쓰고 제 육아휴직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어서 저는 복직을 하고 매달 나가야 되는 비용이 부담이 많이 커서 맞벌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아내는 임신 중이라서 일 못하고 제가 이제 울산에서 혼자 벌다 보니까 양육비가 제일 걱정되고요. 주변에 이제 부부들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부담 안 되게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부부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딩크를 결심한 부부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까지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는 아빠가 이걸 쓸 수 있는 아빠가 몇 명이나 있을지. 공기업 같은 데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빠르게 시행이 되고 대책안이 많은 반면에 저희처럼 계약직이거나 혹시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그런 정책이 있어도 선뜻 먼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냥 초반에 출산휴가 정도로 일단은 만족을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실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동료들이 이해를 해주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선뜻 쓰기 어려웠다는 부부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게 사업주 지급 유연근무 장려금을 인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업무 공백 부담을 덜 수 있게 개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외에도 실제로 육아에 필요한 지원도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무상교육이 이제 조금 실현이 되고 중간중간에 그런 틈새 돌봄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자신감도 좀 생겼거든요. 취업을 빨리 할 수 있겠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부모 수당이나 이런 게 많이 확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맞벌이를 해도 돈이 많이 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원금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만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이 어린이집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계속 해야 하는데 상황이 또 돌봄 도우미 선생님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고 이번 3월에 이제 제가 다른 직장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돌봄 선생님을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이제 모든 신청을 다 마친 상태였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대기도 워낙에 많이 길게 돼 있고 밀려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하준이가 말을 어른들처럼 똑같이 또박또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소통의 오류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주변에 나와서 키우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교육 학원 돌리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둘 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를 누군가는 퇴근할 때까지 봐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들이 좀 잘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교육비가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24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가정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이 공급 확대, 아이돌봄 인력 양성교육 기간 확대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부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좀 인기 있는 지역의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요즘에는 2명만 있어도 이제 꽤나 유리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혹시 이 청약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돼.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근데 집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 이유는 어떡하지? 3살까지는 아파트 전세로 지내다가 운이 좋게 청약이 당첨이 돼서 작년 겨울에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이 생겼어요. 신혼부부이기도 했고 또 하준이 자녀가 1순위로 들어가서 다행히 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에 관해서도 신혼부부 대출로 들어가서 금리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매달 나가야 되는 비용이 부담이 많이 커서 맞벌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는데 신생아 대출 부분에서도 5년마다 변동금리라서 이게 사실상 5년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큰 메리트가 없는 금리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제공되는 주택을 봤을 때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작은 사이즈인 경우도 많았고 정부에서는 집 걱정 없는 결혼 출산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여건 추가 완화, 공공임대 출산가구 재계약 평형 상향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부담에 이어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확실한 지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그냥 어리니까 막연하게 빨리 임신 되겠지 해서 6개월 정도 자연 임신을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에서 가임약 검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둘 다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었고 임신 기간 중에 생각보다 병원비랑 영양제 값 이런 게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둘째 아이나 쌍둥이는 지원이 많은데 단태아나 첫째 아이에게는 지원이 크지 않다 라는 생각이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지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결혼들을 요즘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갖더라고요. 물론 자연 임신도 시도를 해보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이 난임 시술 대폭 지원 확대 이 정책은 더 파격적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난임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난임 휴가를 확대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지자체가 환수하지 않고 시술비를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 등 임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개편안 발표에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러 정책이 신설되고 있는 상황.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하준이를 낳으실 때도 뭔가 걱정되는 건 없으셨어요? 잘했어. 잘했어.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